제45회 서울연극제 우리가 새들의 무덤 8회 공연인데 다른 작품들보다 좀 길게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길게 공연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막 공연을 마쳤는데 소감 한마디 말씀하시죠. 선생님도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같이 축하드리고 8회라는 공연이 참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이게 세 번째 공연이다 보니까 적어도 한 30회 정도 총 쳐보니까 30회 정도 했더라고요. 초연부터 해가지고 그 긴 과정을 조금 마무리되는 지점이라서 저한테는 8회도 8회지만 초연, 재연 3년을 통해서 작품이 드디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뭐라 그러지, 뿌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초연, 재연 이제 3년이잖아요. 그러면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반응도 달랐을 것이고 그 사이 배우도 좀 일부 바뀌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극장도 바뀌고 그랬죠. 네. 텍스트의 변화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연출로서는 어떻습니까? 이 초연, 재연 3년을 거쳐오는 이 과정들이 네. 작품이 어떤 최초의 생각했던 그 작품에서 3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원래 당초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잘 흘러왔는지 네. 어떤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네. 사실 이제 이 작품이 2018년도 쇼케이스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초연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사실 쇼케이스가 이제 창작산실 쇼케이스였는데 그게 뭐 선정이 됐으면 이제 초연이 좀 빨리 앞당겨졌었겠지만 그때 선정이 최종 안 되는 바람에 좀 더 기다려야 됐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초연이 2020년도로 이제 좀 되게 됐는데 선생님도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2020년 그 초연을 기획할 때부터 저는 대극장이었고 네. 악기를 라이브 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대에 빈 무대 이 설정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했던 극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원하는 일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빈 무대밖에 없었고 라이브 연주와 그 다음에 대극장, 그 다음에 대극장 안에서도 무대 반입구를 쓸 수 있다든가 회전 무대를 쓸 수 있다든가 머리막 다리막을 쓸 수 있다 이런 어떤 여건들은 좀 가져올 수 없었죠. 초연 때. 사실 저한테는 이제 감회가 있는 거는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이번에 2024년도에 다 이뤄서 물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것들도 발견한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계획했던 것을 이번에 다 해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기쁜 일이었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의 인상은 굉장히 좀 난해하다 느낌이었고 1막하고 2막의 그 서사 구축 방식이나 장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나 캐릭터들이 좀 차이가 커서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하나의 공연으로 한 궤로 잘 엮어낼 수 있을까가 좀 사실은 저한테는 어려운 과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장면들을 해석해내는 것, 의미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작업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배우들하고 작업을 하고 초연, 재연 3년을 거쳐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훨씬 더 작품에 대한 이해, 저 스스로도 작품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넓어지면서 이 작품의 어떤 방향성이나 뭐 메시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명료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연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구상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극장 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다 구현해내지 못했는데 3년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그 조건이 갖춰지면서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니 관객들도 그렇고 창작자의 입장에서 훨씬 더 이 작품이 난해한 것이 아니라 명쾌하고 명료하게 다가오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공감의 어떤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3년을 거치면서 저도 객석에서 이제 공연을 보고 관객들의 반응도 살피고 또 리뷰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이게 어려운 공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사실 초연, 재연은 조금 어려웠던 공연이었거든요. 3년 때는 이제 관객들이 가장 호감 있어 하시는, 좋아하시는 그 무대 반입구가 뒤에 열려 있으면서 오르는
이 극장에 일을 하러 온 사람이고, 일을 하러 온 사람이 극장 문이 무대 반입구가 닫히는 순간 자기도 기억의 어떤 순간을 빠지게 되게 되고, 기억의 순간을 어느 정도 겪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무대 반입구가 열렸을 때 이 전체적인 드라마 구조는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초연 재연 때는 그렇게 무대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것들을 말로서 다 설명하기에는 전체적인 드라마가 또 너무 설명적으로 갈 부분들이라서 좀 그렇지 않았던 부분인데, 요번에 이제 3년에 하면서 좀 달라져, 그러니까 완성되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지점이 좀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연 때까지 오루는 첫 등장도 그렇고 마지막 이제 퇴장하는 장면도 그렇고, 새섬에 가잖아요. 바닷가에 가죠. 바닷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어떤 자유의지죠. 자의식이 발동해서 과거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루는 여전히 그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굴레 안에 갇힌 어떤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3년을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서 용접을 배웠고, 이제 재봉사에서 용접공으로 직업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극장을 수리하러 왔는데, 극장이라는 공간은 무엇이든 다 가능한 공간이고 환상의 공간이고 그것이 창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극장에 온 오루에게 뜻밖의 변화가 하나의 이제 깃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오브제를 통해서 뜻밖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끌려서 과거의 기억으로 가는. 그런데 이제 그 과거의 기억들을 쭉 한번 소환해서 거친 이후에 오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복귀해 나가는 그 구조가 지난 2번의 공연하고 이번 공연에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3년 때는 오루가 훨씬 더 명료해지고 캐릭터가 분명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 3년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 무대를, 큰 무대를 쓸 수 있고 무대 반입구를 열릴 수도 있고 라이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이 조건을 생각해 보니, 기본적인 첫 셋업을 그럼 아예 일상의 공간으로 좀 바꿔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루의 처음의 셋업들을 좀 바꾸게 된 거죠. 좀 더욱더 이 극장이라는 공간을 단지 극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극장 자체를 그냥 이 오루가 일상에 일하는 장소로 좀 설정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이 3년의 공연에 있어서 좀 더 그 오루의 여러 가지 어떤 기본 설정들이 좀 더 관객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지점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그 마지막 도소니의 그 대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가장 큰 의미는 그 이전에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나 사회적 재난에 휘말려서 희생을 당한 분들은 발화자로서 등장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더라도 어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 그 나머지 인물들은 그 인물을 또 위로하고 애도하고 함께 이제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그 인물들과 만나는 식의 어떤 구현 방식이었다면, 이번 공연에서 도소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 오히려 그 아버지인 오루를 위로해주는 거죠. 그런 위로의 주체로서 어떤 발화를 하고 떠나가죠. 그것 때문에 오루도 그런 자기 굴레로부터 스스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저는 그게 가장 큰 변화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발화나 우리 스스로도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걸 좀 더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스스로 그 자기 고통을 조금 더 객관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성과 같은 그런 대사들이 이제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되게 함축적인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주제를 매우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아직까지 바다에
무덤이 무덤이 돼 있다. 무덤이고 그 무덤들이 새가 되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그 대사는 매우 시적이고 함축적이면서도 이 작품을 매우 쉽게 설명해주는 네, 네. 대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텍스트를 읽을 때는 몰랐지만 이 공연을 보는 과정에서 네. 마지막에 앞에 이 이야기들이 다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네. 장면의 의미나 연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네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막하고 2막의 좀 차이가 크잖아요. 네. 예. 작품을 구상하실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쓰신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처음부터 당연히 이제 그 기억이라는 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자기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기억이 있고 어렴풋이 떠올리는 기억이 있고 이제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기억이 있고 자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억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렴풋이 떠오르고 자기가 주체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최근의 시간일수록 자기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가까운 시간에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가 주로 등장하지 않고 주요 부분만 등장하게 되고 나머지 전체적인 드라마는 주변 인물들이 풀어나가고 이제 2막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르가 떠오르는 이번 공연에서 더욱더 명료하게 되어 있지만 오르가 이제 2막을 시작할 때 기억나 이제부터 다 기억이 나 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이 1막과 2막을 정확하게 저는 처음에 썼을 때부터 분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연출적으로 보면 1막에서의 오르는 늘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연출적으로 봐도 네. 앞보다는 뒤쪽에서 네네. 이렇게 주로 연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2막이 되면 이제 오르가 전면으로 나와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주도해 가면서 네네. 이제 장면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네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막에서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의상을 진짜 일을 하고 온 노동자 어떻게 보면 그 노동자의 하는 의상이 그 시대하고 이게 계속해서 언밸런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언밸런스가 되게 어떤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요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게 섞여 있지 이런 어떤 약간의 의구심과 그런 지점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오르가 그 기억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 정확하게 맥이 좀 안 닿았었다면 이막에서는 자기가 살아온 어떤 인생 자체가 봉제 공장부터 해서 공장을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조선소 일을 하는 것까지의 어떤 지점들이 의상으로 충분히 그게 잘 맞아떨어진 지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르하고 계속해서 어울리는 어떤 시간대가 이막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막이 되면은 오르를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회전 무대 사용도 좀 재밌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아르코 예술국장이니까 가능했던 네, 거였겠죠. 근데 아마 관객분들께서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전의 방향이 달라요. 맞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시간을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네. 크게 한참 돌죠. 네네. 196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순차적으로 이제 68년도부터 현재의 시간으로 점점 내려오는 그 네. 시간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네네. 예. 그렇게 어쨌든 의도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는데 네. 관객들이 그걸 잘 캐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트윗을 봤는데 네. 캐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걸 이제 저도 이걸 과연 체크할 수 있을까? 이게 전환되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의외로 캐치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보람이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그 이전에 극장에서 공연할 때는 그야말로 그냥 그대로의 극장이었잖아요. 네, 그냥 그대로. 네. 뭐 좌우 막도 없고 배경 막도 없이 갔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 극장이라는 환영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상과는 조금 구분된 네네. 오리의 환영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뒤에 반입구가 닫히는가 동시에 이제 막이 올라가고 네. 막이 올라가는 게 맞죠? 네, 다리막이 올라가고 사이드에 머리막은 내려오고. 네.
이런 사이드 끝에는 다치고. 예, 공간 연출도 초연 재연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럼 극장 조건을 좀 고려했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 자리에 빌려서 좀 감사의 말씀드릴 될 분이 누구냐면은 아르코 대극장 무대 감독님들이 제가 극장 답사할 때마다 장치들을 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 다 보여주시고 이거는 어떤 속도이고 이거는 어떤 속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회전 무대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귀찮을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그거를 좀 사정을 했더니만 저희들은 빈 무대이고 우리가 기댈 때는 극장이 장치밖에 없으니까 좀 부탁드린다 하니까 아무런 어떤 거 없이 다 보여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그 속도까지도 다 체크를 하고 연습 시간 때 그것을 배우들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을 좀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좀 판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면들을 좀 완성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전 무대에 올라타고 있는 배우와 네네. 그 회전 무대 바깥에 있는 배우는 네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전 무대에 계속 올라타 있는 사람은 오르일 거고요, 세와.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결국에는 기억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 과거에서부터 과거로 갔다가 현재까지 올라오는 두 일종의 길동무인 거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이 회전 무대에 올라가 있지 않은데 가끔 회전 무대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끔씩 회전 무대에 올라갔을 때 이 분들은 누구냐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회전 무대가 돌아가는 게 시간이 흐름이라고 그런다면은 물론 이 시간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이 세와 오르라라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있지만 오로지 그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인물들도 간간히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함으로써 관객들도 이 주변 인물들과 동일시 됨으로써 이 시간을 같이 따라가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관객들하고 그 기억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공유 지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네네. 그 관객들도 의식적으로 그 오르와 함께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현대로 다시 오는 네네. 그 의식적인 흐름들을 같이 관객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네. 그런 연출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번에 3연하면서 피지컬이 매우 강조가 됐어요. 물론 이제 극장 공간이 물리적으로 넓어진 것도 넓어졌겠지만 일단 저는 배우들의 숙련도가 초연 재연 때보다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 네네. 많이 느꼈어요. 네네. 이제 새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섬을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또 배우들의 피지컬한 부분들이 있었죠. 이막의 시작과 함께 네네. 어떤 동네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재봉 공장을 네네. 또 이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배우들이 신체적으로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네네. 그래서 어떤 관객들은 마치 무용을 보는 듯한 느낌을 네. 받았다. 하고 무용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우들 자체가 미장센이었다. 예. 이런 말도 있었죠. 어쨌든 배우들의 능력과 힘, 뭐 피지컬에 의지해서 갔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 지점에서는 배우들한테 무한한 존경을 바쳐야 되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연출로 이제 접근했을 때는 이 공간은 오르의 기억의 공간이기 때문에 기억의 공간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설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비우자. 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들어왔다 사라지는 거. 그럼 들어왔다 사라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남겨두고 사라지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같이 관계 맺었던 사람들인 거고 무대 위에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요소들이 좀 더 확장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 배우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자. 같이 해보자라는 어떤 이 말들에 너무 힘을 얻었고 같이 그러니까 누군가 이끈 게 아니고 배우분들이 해보자 서로가 너무나 그런 어떤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놓고 저렇게 말하면 해보고 또 이게 아니면 바로 접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런 것들을 즐겨했었고 힘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탄생한 어떤 장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가 안무가가 연출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자고 그랬으면 그런 장면이 절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우들이 이 장면들이 어떤 장면인지 다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무엇을 필요한 어떤 장면인지 목적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들이 정말 그게 다
녹여져 있는 장면들로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각 장면들이 끝날 때마다 오루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이 마치 인형처럼 딱 네, 일어나서 그 목각 인형과 같은 춤을 추면서 퇴장을 해버리잖아요. 네, 네. 이제 관객과의 대화할 때도 제가 이건 관객 여러분들의 해석의 몫이라고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공연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가 네, 네. 뭔지. 사실 저는 드라마톡으로서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좀 반대 의견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납득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납득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초연을 준비하면서 네, 네. 연습장에 가서 보면서 충분히 저한테 설득이 되었고 네, 네. 그게 연출적인 어떤 신의 한 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네. 들었는데 네. 굉장히 용감하다. 네. 과감하고 용감한 어떤 연출적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연극을 좀 좋아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어떤 지점들이나 아이러니가 생기는 어떤 지점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연극은 기억에 관한 연극이기 때문에 오루가 본 기억이 아니라 기억 자체가 하나의 주체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를테면 내가 끄집어낸 기억이 아니라 특히나 1막 같은 경우에는 오루는 어떤 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기억들이 쑥 들어온단 말이죠. 물론 그것 또한 오루가 기억에 떠오르는 어떤 장면들이겠지만, 만약에 그 퍼센테이지가 오루가 떠오르고 싶은 어떤 기억의 방아쇠가 한 10%고 나머지는 그냥 파도처럼 쓱 밀려오는 게 90%였다면, 그러면 이 90%가 차지하는 어떤 비율을 따져보면 기억 자체가 하나가 주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주체자는 무엇 때문에 오루에게 이 기억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억들은 결국에는 오루에게 어떤 그 장면을 펼쳐줌으로 해서 그 주제까지는 아니지만 오루의 어떤 살았던 어떤 순간들을 보여주면서 그 순간들을 다 보여주고 난 이후에 기억들이 사라질 때는 또한 이 기억들이 오루에게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기억이 나간다고. 그랬을 때 저는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이 결국 나의 기억이지만 그 기억도 하나의 주체자라면 이 기억들이 나에게 던져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웃어라. 왜냐하면 선생님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웃었을 때 이 기억들을 좀 더 길게, 좀 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험들이 더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풀었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신 관객분들이 네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뜬금없는 연출이 아니라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도를 분명히 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공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진도식김구의 장면이 네. 이제 인상적이고 명장면이고, 또 우리 공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들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 글에도 썼지만 뭐 성도기 길말리들이 네네. 있죠. 이게 바닷속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영혼을 건져 올려야 되고 육체 몸을 건져 올려서 그래야 씻김이 되는 것인데 네네. 그러지 않고 씻김을 한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근현대사를 거쳐오면서 어찌 보면은 겪어야 했던 네네. 비극적인 사건들을 좀 함축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대로 묻어둔 채 형식적으로 씻김을 해서 그 이야기를 다 이제 해결된 것처럼 네네. 그렇죠. 가져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많이 겪었던 경험들이고, 그게 이 씻김구세 장면에 좀 함축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가장 좋았던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김연 배우님의 연기력도 상당히 좋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1막에서 관객분들이 아마 좀 뜬금없이 생각하셨을 부분이 금괴를 가지고 오잖아요. 네. 야, 돈 좀 더 가져와. 근데 금괴 하나가 지금 물가 연동을 생각해도 얼마입니까? 네. 한 몇 억 되잖아요. 네네.
그거 2개를 딱 긋고 야 현금 돈 좀 더 가져와 또 금괴를 2개 가져온다. 네. 말을 안 들어? 품에서 권총을 꺼낸다. 네네. 이거 어찌 보면 뜬금없는 허황된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네네. 걸 생각을 해봐도 이건 오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네네. 강렬한 이미지이고 네. 오류의 기억의 오류다. 네네. 기억은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린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기억에 오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홀로코스트 피해자를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시신을 태우는 그 굴뚝이 있었어요. 네네. 화장터 굴뚝이 그 홀로코스트 희생 피해자는 5개라고 증언을 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1개밖에 없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건 거짓말이다. 이 사람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증언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했는데 최근에 역사학계에서는 그렇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네. 피해 당사자로서 이 사람은 그 굴뚝이 너무나 강렬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5개를 기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고통의 크기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근거로서 네네. 그 인터뷰를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인정하기도 네네. 하고 저는 그 오류라는 인물의 기억의 오류라는 것이 네네. 곧 오류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의 어떤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한테는 그 장면도 설득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지가 떨어지는 것도 보통 붙이는데 저희 장면들은 이제 그 은행원들이 던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쨌든 이제 이 공연이 아르코 대극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와이어리스를 안 쓴단 말이죠. 와이어리스를 쓰라고 주위에 그 동료 연출가들이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도 배우들이랑 극장 답사를 해보고 최종 판단을 하자 했는데 극장 답사를 해본 결과 배우분들 대부분이 육성을 하기를 원했고 저 또한도 그 극장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 스피커로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보다 이 작품은 조금 배우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육성으로 하는 게 훨씬 이 작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객들에게도 소리가 잘 전달될 거라는 어떤 생각하에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특히 초반에 관객분들이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있었던 얘기가 소리를 더 배우들이 더 잘 내려고 어떻게 보면 배우들이 너무 힘을 들이는 어떤 모습들에 특히나 이제 연극 관계자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안타까워하는 어떤 지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들이 있지만 선생님은 좀 어떠셨어요? 보셨는데 와이어리스에 대한 생각은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겠지만 선택의 미학적 선택의 영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와이어리스를 썼을 때 우리 공연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장면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겠다. 관객들하고의 소통도 더 잘 소통이나 공감도 더 잘 이룰 수 있겠다 하면 와이어리스를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다 싶으면 쓰지 않는 거죠. 네네. 우리 공연에서 만약에 와이어리스를 쓰게 된다면 네네. 나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그냥 납작하게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개성이라든지 캐릭터가 특징적이고 네. 그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n분의 1의 한 명으로 네. 심지어 오류라든지 새도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은 또 할 수 있었겠죠. 그 도소니 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비로운 존재죠. 네.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와이어리스를 써서 그걸 좀 구분 짓는 것도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오히려 오루와 도소니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네. 그 그쵸. 부정적 역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은 것이 오히려 훨씬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가능 이제 이건 호불호의 문제지만 이 정도 규모 아르코 대극장 정도의 규모에서
와이리스를 쓰게 될 경우 누가 어디에서 발화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 공연처럼 네. 많이 나올 때는 누가 대사를 하고 있는지를 네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인물을 찾느라고 다른 장면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공연에서 만약에 와이리스를 썼다면은 오히려 그런 저 같은 혼란을 겪는 관객들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덧붙이자면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요번에 이제 새롭게 생긴 도소니의 대사, 그 대사를 마지막 장면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연출이기 때문에 또 판단의 지점이겠지만 그 소리가 저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관객들에게 중요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래서 그 소리를 스피커로 들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올곧이 배우가 전하는 어떤 이 목소리로 객석에 있는 관객분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공연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의 어떤 피지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된 공연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매개된 목소리, 스피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매개된 어떤 배우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피지컬한 부분들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네네.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그 피지컬의 한 요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 신체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내 신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네네. 육성을 듣는다는 것이 네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어떤 매개된 육성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그 우리 공연에서 와이리스를 쓴다는 것은 공연의 개념하고도 별로 맞지 않는 네. 선택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이제 또 우리가 다음에 공연을 하게 된다면은 대극장에서나 아니면 같은 극장에서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그럼에도 육성을 계속 하겠지만 좀 더 이제 관객들에게 그것이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들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우리가 훈련하고 찾아야 되는 어떤 과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창작자의 작업인 것 같고요. 그 관객들하고 또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메시지, 주제. 예.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내가 말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여쭤볼까? 그 우리가 뭐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서술된 역사를 가지고 학습을 하죠. 네. 그러니까 학습된 기억으로서 학습된 집단적 기억들, 개개의 학습된 기억들이 총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중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큰 총체로서의 큰 덩어리로서의 역사는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그 역사를 만들어냈던 개개의 인물들은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네. 그것이 먼 과거의 역사일수록 더 그렇고, 근데 심지어 우리는 비교적 가까운 역사에 대해서도 그 한 명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지 않아요. 잘 모르고 기록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더더군다나 최근에 근현대사에서 일어났던 그 사회적 재난을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방식은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 서술의 방식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 네. 공연이 이제 역사 서술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공연이 68년, 76년, 그다음 뭐 80년, 88년, 97년, 2014년, 2024년으로 오게 되죠. 물론 80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88년도에는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97년도에 IMF가 있었어요. 네. 근데 97년도 IMF하고 그다음 2000몇 년도죠? 2014년? 88 올림픽, 네. 88년도하고 97년도에서는 작품에서 간접적으로 그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음악을 틀거나 올림픽 네. 이야기를 하고 97년도에는 이제 IMF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네네. 핵심적인 것은 굳이 그 시기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굳이 그 연도가 아니어도 우리는 특정한 시대 시기에 일어났던 특정한 사건, 역사적 사건이나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상적으로 늘 일어났지만 기록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네네.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거죠. 물론 오류의 기억을 통해서 간 것이긴 하지만 네네. 그런 드러나지도 않고 기록되지도 않고 구조화되지도 않은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모순들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거대한 사회적 참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네. 그건 오히려 어찌 보면 그 사회의 어떤 그 권력자들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 감춰왔던 측면들도 있고, 그 감춰왔기 때문에 그런 모순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 인지하지 못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재난은 누구 한 명의 잘못 혹은 우연히 그 시간대에 운이 나빠가지고 일어난 사건,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공연이 바로 그것의 어떤 모순점,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가깝게는 뭐 지금 이제 그 2014년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그거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이 우연히 세월호라는 배에 탔고, 그 세월호에서 우연히 그날 과적을 했고 짐을 많이 실었고, 또 출항을 했는데 우연히 날씨가 나빠가지고 일어난, 그 우연히 겹쳐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좀 잘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에서 잘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이 아르코 극장에 와서 그 주제의식을 드러낸 아주 중요한 연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객분들은 그냥 뒤에 그 반입구가 열리니까 그 실제로 일상적인 아무도 가공되지 않은 일상적인 풍경들을 객석에 앉아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이상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우리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주제의식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객석에 앉아서 관객들은 그 너머에 있는 일상의 풍경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극장이라고 하는 오류의 기억의 공간을 통과해서 그 일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일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주 잘 굴러가고 아무런 모순점도 없는 것처럼 그 보이는 일상들이 오류의 기억을 통과해서 여가에서 보여주는 그 일상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자마자 열리는 그 반입구의 풍경을 바라봤을 때 관객의 태도, 인식과 오류의 기억들이 한바탕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난 이후에 열렸을 때 그 바라보는 일상의 풍경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저는 적어도 관객들이 그거 하나쯤은 가지고 극장문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미술과 출신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고 생각들 때문에 있어서 이걸 내가 떠올렸었나라는 생각이 해보는 것 때문에, 옛날 그리스피크 같은 경우에는 그 극장, 원형 극장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되고 그 너머에는 바다가 있고, 이게 객석이 있고 극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단 말이죠. 이 시공간이 계속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이 지점이 하나의 테아트론이라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공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였고 키워드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무대 미술을 전공하든 연출을 하든 간에 그것은 저한테 좀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은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닌데 이걸 내가 불현듯 여기 투영을 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 당시에 연극을 보면서도 그 바닷가를 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내를 보게 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되고, 바닷가를 본다는 것 자체는 이미 적의 침입을 또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어떤 지점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테아트론이 정의됐던 것처럼 이 시대는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금방진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이나마 테아트론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참 고마운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이트 스페시픽 장소 특정형 공연은 아니었지만 극장 공간에 우리의 일상의 풍경을 하나의 무대로서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관객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그래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일반 시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날 일상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딸을 잃어버렸죠. 딸을 잃어버렸고 그 기억들이 절대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극장에서 떠오르는 기억은 도순이만의 기억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기억들도 같이 연대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 기억은. 그래서 저에게 이 기억은 뭐냐면 일상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이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살아왔던 기억과 자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버린 딸의 기억을 떠오름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억해냄으로써 그 다음에 어떤 단계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연극은 기억해내는 것까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기억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또 일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이 기억들은 어떻게 새롭게 다시 만들어질지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또한 이것을 보게 된 관객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게 메시지가 됐든 질문이 됐든 간에 그것이 다양하게 퍼져나갈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이 작품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어느 날 문득 기억이 나한테 문득 떠올랐다는 것, 그것이 결국 내가 기억을 했다는 것, 이것이 저한테 이 연극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또 나름의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혀 있고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것들, 니체가 판단하기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네네. 대한 회복. 오류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역사 속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인물들도 이름도 남아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 자체로도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의미, 혹은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강신문은 하나의 강신이 되는 어떤 사람이 영웅적으로 나타나서 그 구판을 장악한다면, 진두시킨 곳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진두시킨 곳은 이 세순무가 단골내가 어떤 말은 하긴 하지만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해서 하나씩 자기 말들을 포함시킵니다. 그 말을 포함시키고 나서 이 세순무가 그것을 다 아우르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그것을 하답이 되게끔 하는 어떤 것이 이 시kin굿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신내림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상 대대로 같이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들의 사람들의 말들을 잘 들어야 되고, 이 말들을 듣고 난 이후에 또 어떤 말을 건넬지 안다는 것이, 이게 세습되고 있다는 지점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미학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하는 연극 행위가, 그러니까 다 연극 행위를 모두 포함한 게 아니라 이 새들의 무덤에서 하고 있는 연극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방향성을 좀 추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